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의 바이블, 폴 크루그먼의 교과서를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게 씹어 먹여드리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교재는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 원론인데요. 혹시 경제학 교과서니까 지루한 숫자나 복잡한 수식만 잔뜩 나오겠지 하고 긴장하셨나요? 에이, 완전 오산입니다. 오늘 해설해드릴 강의의 제목은 바로 대약취 사건입니다. 역사상 가장 역겹고 진짜 코를 찌르게 냄새나는 19세기 런던의 실제 사건을 통해서 경제학의 핵심 원리를 완벽하게 마스터해 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게요. 숨을 딱 들이마셨는데 순간적으로 구역질이 확 쏠리고 눈이 매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지독한 악취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냄새가 어찌나 끔찍한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콧대 높인 정치인들이 도저히 국회의사당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국가 운영 자체가 아예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에이, 요하 속 이야기 아니냐고요? 놀랍게도 100% 찐 역사입니다. 250만 명, 화면에 보이시죠? 19세기 중반,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였던 영국 런던의 인구 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배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오물이 매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산더미 같은 오물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화면에 띄워드린 과거 19세기 템스강의 모습과 현대의 깨끗한 수처리 시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딴판이죠? 당시 런던 사람들은 저 웅장하고 아름다운 템스강을 그냥 거대한 천연 변기통으로 썼습니다. 250만 명이 뿜어내는 똥오물이 아무런 정수 과정 없이 템스강으로 다이렉트로 꽂혔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런던 사람 대부분이 저 더러운 똥물을 그대로 퍼서 식수로 마셨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물을 마시는 거나 다름없었으니 그 결과가 어땠을지는 불보듯 뻔하죠. 오염된 물을 마신 대가로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이 런던을 완전히 휩쓸어 버립니다. 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강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 사람들까지 그 물을 마시고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습니다. 당시 서민들에게 템스강은 냄새나는 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저 경제학 짱 박사가 예리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픽픽 쓰러져 죽어나가는데 왜 아무도 이 하수도 문제를 안 고쳤을까요? 정답은 바로 내 알바 아니야.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물을 도시 밖으로 빼낼 거대한 하수도망을 짓는 건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일이었거든요. 내 생돈 내고 그 막대한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심지어 정치인들조차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며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오물통은 그냥 썩어가도록 끔찍하게 방치된 거죠. 일부 1858년 대악취 사건. 자, 골물대로 골물었던 이 문제가 마침내 뻥 하고 터져버리는 끔찍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1858년 여름, 런던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폭염이 닥칩니다. 이 엄청난 열기가 템스강에 고여있던 산더미 같은 오물들을 말 그대로 펄펄 끓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독성가스와 악취가 런던 시내를 덮쳤습니다. 특히 템스강 바로 옆에 있던 영국 국회의사당은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죠. 정치인들이 급한 대로 창문에 화학물질을 잔뜩 적신 커튼을 둘둘 매달아 놓고 회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택도 없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이 지독한 재난 앞에 콧대 높던 권력층마저 결국 백기를 들고 만 겁니다. 화면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서민들이 콜레라로 무더기로 죽어갈 때는 눈도 깜짝 안 하던 정부였어요. 그런데 1858년에 자기를 코끝에 악취가 진동하고 냄새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니까 그제야 아차 싶어서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독한 대악취 사건이 역설적으로 정부를 움직이는 스위치가 된 거죠. 결국 영국 의회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어서 오물을 도시 밖으로 쫙 빼내는 거대한 하수도망 건설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2부, 세상을 구한 하수도입니다. 자, 이제 역겨운 냄새 이야기는 그만하고 공중보건과 토목공학이 만나서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낸 영웅적인 순간으로 가보시죠.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공무원. 여러분, 이 찬사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뛰어난 의사? 아닙니다. 바로 화면에 띄워드린 조셉 바잘게트라는 토목 기사였습니다.
이분이 런던 지하에 마치 인체의 핏줄처럼 정교한 거대 하수도망을 설계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도시의 오물이 식수원인 템스강으로 안 가고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런던이라는 세상을 구한 기적의 하수도였죠. 자, 1865년에 드디어 이 거대한 하수도가 완공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화면에 크게 적힌 숫자 보이시죠? 무려 플러스 20년. 런던 사람들을 괴롭히던 콜레라와 장티푸스가 진짜 마법처럼 사라졌고요. 시민들의 평균 수명이 자그마치 20년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3부, 시장의 실패와 공공재입니다. 역사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이제 저 경제학장 박스의 진짜 해설 모드로 폴 크루그먼의 교과서 안으로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자유시장은 이 생명 연장의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이 냄새나는 19세기 역사를 자기 교과서에 떡하니 실어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사건이 시장의 실패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실패란 자유시장에만 몽땅 맡겨뒀을 때 사회에 꼭 필요한 자원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이건 단순히 정부가 나서냐 마냐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람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수가 되는 순간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꼭 외우고 가셔야 할 2가지 핵심 공식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자, 화면에 띄워드린 첫 번째 핵심 공식, 머릿속에 아주 크게 써놓고 기억하셔야 해요. 바로 공공재입니다. 대가를 냈든 안 냈든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누리는 재화입니다. 런던의 하수도망이 딱 이거죠. 민간 기업 입장에선 굳이 큰돈 들여 이걸 만들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돈도 안 내면서 몰래 혜택만 쏙 빼먹는 얌체들, 이른바 무임승차자들을 걸러낼 방법이 없거든요. 돈이 안 되니까 시장은 안 만듭니다. 결국 이런 공공재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직접 깔아줘야만 하는 거예요. 자, 2번째 공식 띄워드립니다. 바로 공유 자원입니다. 누구나 마음껏 쓸 수 있지만 내가 쓰면 남이 쓸 몫이 줄어드는 자원이에요. 과거 깨끗했던 템스강 물이 딱 이 공유 자원이었죠. 누구나 물을 퍼서 썼지만 250만 명이 전부 거기에 똥오줌을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한 물이라는 자원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죠. 주인이 없으니까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없으면 결국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마구 남용되다가 고갈되어 버리는 겁니다. 다 같이 망하는 길이죠.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볼게요. 자유시장 논리에만 맡겨뒀다니 현실은 어땠나요? 생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수도, 즉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아무도 안 만들었습니다. 반면 소중하게 아껴 써야 할 템스강, 즉 공유자원은 공짜라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써대서 똥물로 파괴해버렸죠. 공공재 부족과 공유자원 남용, 이 치명적인 시장의 실패가 2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결국 이걸 해결할 열쇠는 세금으로 공공재를 만들고 규칙을 세워서 공유자원을 지키는 정부의 개입돈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짱 박사와 함께한 강의 어떠셨나요? 폴 크루그먼의 교과서를 통해 19세기의 냄새나는 역사에서 경제학의 진짜 정수를 뽑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탁 칠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세기의 대학 주사건은 하수도로 해결됐지만 과연 21세기, 지금은 어떨까요? 자유시장이 모른 척 방관하고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썩어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대학 취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걷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미세먼지? 아니면 전염병을 막을 백신 시스템일까요? 오늘 배운 공공재와 공유자원이라는 경제학의 렌즈로 세상을 한번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짱 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가 막히게 재밌는 경제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